이제 그러니까 유한 주식회사 같은 거나 회사 LLC나 LLC 쪽으로. 네. LLC는 LLC 자체가 이제 그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파트너가 지분을 예를 들어서 3명이 30, 30, 40을 갖고 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네. 특히 부동산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약간 집 위주의 그런 그 소유권인데 네. 우리가 재산이 좀 많아지면 상업용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커머셜 빌딩들, 오피스 빌딩들 이런 거 구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혼자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이제 그 덩어리가 커져서 건물 하나가 뭐 2천만 불이다, 예. 뭐 3천만 불이다 이러면 혼자 사신 분보다 파트너들이 여러 같이 해서, 명이 예. 조인해서 이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런 그 큰 커머셜 부동산들은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혼자 사신 경우는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동산의 대부분은 LLC로 돼 있어요. LLC는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의 약자니까 한국말로는 유한 주식회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LLC 자체에 이렇게 지분을 이미 정했어요. 투자자들이. 예. 그러니까 집을 LLC로 등기만 하면 등기 자체가 LLC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지분대로 소유권을 그대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자주 등기를 바꾸지 않아도 LLC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LLC 내에서 투자 지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투자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프로젝트들은 LLC 형태로 있는 게 여러 가지로 관리나 투자를 받는 거나 유지나 세금 보고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그 주식회사 형태로 부동산이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이제 예, 많이 예.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예, 더 예.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얘기한 게 개인이나 이제 이런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법인채나 이런 데들이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LLC 아니더라도 또 코퍼레이션으로 이게 커머셜 빌딩이나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빌딩을 갖는 거는 이제 일생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또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큰 빌딩, 커머셜 빌딩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해로하고 잘 살아서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생전 신탁이나 이런 것들도 또 만들어서 세금 혜택도 보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신탁을 만들게 되면은요 신탁이라는 그 패밀리 트러스트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탁에 재산을 넣어놓는다는 뜻은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예. 만약에 부부가 뭐 갑돌이와 갑순 이름으로 집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전 신탁을 만들어서 내가 사후에 우리 자녀가 3명인데 3명한테 동등하게 이 재산이 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신탁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수탁자고 신탁자가 그 집 소유권자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티 이렇게 예, 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생전 신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전 신탁도 일반 사람은 좀 이렇게 퍼밀리어 안 하죠. 왜냐면 한국에 개인들이 신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이 그렇게 보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고 듣지 못한 거는 그냥 알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제가 보면은 이제 신탁을 만들어서 신탁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은 그 말 그대로 리빙 트러스트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근데 살아있는 그걸 분들이니까. 주식회사가 뭐 주주가 있고 이사가 있고 뭐 임원이 있듯이 신탁은 수탁인하고 신탁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재산의 소유권자가 트러스토이면서 트러스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맡기는 신탁자이면서 수탁자이니까 내가 생전 동안에는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내가 관리를 하다가 다 팔아서 없애도 상관없고요. 네. 중간에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뭐 신탁으로 하는 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리보크 시킬 수 있어요. 신탁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은 신탁은 이제 만약에 신탁으로 돼 있는 이제 신탁자들이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유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신탁 자체가. 네. 그러면 집이 신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만약에 신탁자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러면은 이 신탁에 안 들어가 있는 재산은 다 유언 검증하는 프로베이 콜트로 그렇죠, 넘어가게 그렇죠.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7만 불 정도거든요. 재산이 17만 불 이상이면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17만 불 미만인 거는 안 넘어가는데 요즘에 부동산이 17만 불 밑에 거는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라도 있는데 이게 패밀리 트러스트 안 했다가 신탁으로 안 해놓으면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모든 게 프로베이 콜트로 넘어가서 네. 평균 1년 반에서 2년 동안에 유언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되고 네. 또 유언 검증 절차를 밟으면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집이 만약에 100만 불이다 그러면은 거의 다 2만 불이 넘어요.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인타운 기준으로 신탁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대략 뭐 한 2,500불, 3,500불. 물론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예, 예. 있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생전 신탁에 재산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네. 첫 번째는 프로베이트에 안 넘어가니까 그 프로베이트 경비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넘겨가는 절차도 네. 이렇게 신탁에다 안 넣어놓고 그냥 유언장이 있더라도 무조건 다 프로베이트 콜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빨리 하는 재판은 없어요. 계속 이제 요즘처럼 시간이 코비드면은 걸리니까. 뭐 한 거의 2년. 네. 그 사이에 뭐 현금도 안 남겨놓고 막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뭐 내야 될 세금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캐피탈 게인 텍스 베네핏도 별로 못 받고 네. 하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보이커트에 안 넘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탁을 할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요, 변호사님 네. 저희가 잠시 전하는 네.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 신탁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서 예, 여러 가지 등기에도 소유권이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형태로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주택 소유권 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네. 신탁 네. 부분으로 네.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신탁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일부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그 프로베이 콜트에 넘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경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네네. 네네. 한국에서는 이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네, 무조건 프로베이 콜트에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재산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뭐 30대면은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50대 정도 되셨다. 그러면 어차피 늦게 해서 드는 경비나 5년, 10년 일찍 해서 드는 경비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먼저 하는 게 먼저 들으실 하는 수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이게 프로보이 콜트에 가서 법이 정한 변호사 비용, 내고가 안 되는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보다 네. 거의 뭐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뭐 7분의 1 정도 수준이면은 다 트러스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부동산은 꼭 트러스트 이름으로 갖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홍보 겸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미국 그렇겠네요. 사회에 대한 법적 네.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는 그런 혜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현금 수익이 없어지고 네. 이제 집하고 집만 갖고 부동산만 딱 계시고 있다. 이제 그 리타이먼 베네핏 조금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이렇게 메디칼 같은 거를 혹시 받게 되시는 경우에 예. 집을 부동산에다가 트러스에다 안 넣어놓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혹시 네. 메디칼을 뭐 혜택을.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만약에 30만 불 병원비를 메디칼에서 커버를 해준 적이 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냥 프로보이 콜트에 넘어온 모든 재산은 다 메디칼에 통보가 돼서
메디칼에서 메디칼 리커버리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전에는 내가 다 커버를 받았는데 네. 재산이 없이 죽으면 리커버리 들어올 게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프로보이 콜트에 넘어오면은 이게 텍스, 세금 네. 밀린 거, 그 다음에 이런 메디칼 받으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은 재산에서 생전에 받았던 메디칼을 리커버를 해가는 거예요. 와. 프로베이 콜트에 온 재산만요. 네. 그러니까 트러스트에 넣어놓으시면은 프로베이 콜트에 안 안 가죠.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 형평성에는 좀 어긋난 것 같은데 트러스트에다 넣어놓은 재산은 프로베이트 안 오기 때문에 프로베이트 안 온 거는 메디칼 리커버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된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꼭 우리가 완전히 저소득자만 메디칼을 받는 건 아니에요. 리타하시면은 현금이 별로 없고 예, 예. 현금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은 다 풀페이 하시고 그냥 차도 하나 괜찮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펜션이나 뭐 SSA나 뭐 이런 거 받아갖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 SSI 받으신 분들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집을 트러스트에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내가 정부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뭐 자녀나 원하는 데다가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트러스트 하는 이점 중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집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예, 예. 이제 재산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한인타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전에 야. 집을 25만 불에 산 것들은 지금 거의 네, 150만 불에 육박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와우. 올랐죠. 네, 맞아요. 네, 뭐 10배 이상씩 예, 다 예. 올랐잖아. 한 20년, 30년 그렇죠. 지나면서. 네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지난 5년 동안에 2년, 그러니까 집을 매각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트러스트에 안 넣어놓으신 분들은 그 캡탈 게인에 대한 세금을 내시도록 돼 있어요. 내가 다 이익이 생겼는데 뭐 주식도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 하나도 안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운영을 못 하니까 세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생긴 캐피탈 게인 텍스 와. 그런 거는 지난 5년 동안에 2년을 내 거주지로 산 경우에 부부인 경우는 1인당 25만 불씩 캐피탈 게인 텍스를 면제, exemption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면제 신청.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그렇게 샀으면 훨씬 더 많잖아요. 오른 거. 네, 그러니까 프로베이 콜트에 넘어가면 네, 텍스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떡해요. 네. 그런데 트러스에다가 집을 넣어놓으면은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이제 그 스텝업 베이스라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인수 네. 또 혜택 내가 그 상속? 네, 상속을 받을 때 가격으로 그 스텝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한테 받아야 될 세금을 약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롱텀으로 살면서 뭐 어차피 그러면 이혼하신 분이나 싱글로 사신 분들은 네. 25만 불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간혹 이혼 상담하다가 집값이 꽤 올랐는데 그러니까 50만 불 이상이 올랐어요. 예, 예. 근데 4년 반 차에 이혼한다 그러면은 세금을 꽤 많이 내릴 수도 있으니 그렇네요. 뭐 6개월 정도 제가 물론 텍스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또 절세도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5년 중에 이제 2년을 거기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5년 중에 2년 살았는데 지난 2년 동안은 3년을 살고 2년 동안은 렌트를 줬다. 예, 예. 그럼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난 5년 중에 2년을 내가 살고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인컴 텍스에다가 자기가 그 집을 살았다고 이렇게 다 클레임하고 운전면허증 같은 게 거기 돼 있고 뭐 유틸리티 빌 같은 게 그 집에 돼 있고 해야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면 약간 사기가 그렇죠. 생길 가능성이 네네. 좀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다 많이 가지고들 계시는데 네. 이런 그 캐피탈 게인 텍스도 모르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시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면 내가 또 집값이 또 많이 오르는 지역에 살면 5년 중에 2년은 살고 집을 파는 게 혜택을 보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그 상당히 미리 좀, 예, 근데 세금에 관하면은 세금도 꽤 높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미국 법을 조금 많이 알아야 되죠. 알면은 이제 알아둬야 절세가 알죠.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오른다고 그러니까. 네네네. 올라야 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베네핏들이 있는데 그 트러스트로 하면은 이제 프로베이트 안 가고 네. 네. 그다음에는 그 캐피탈 게인 텍스나 이런 것도 스텝업 베이스로 올려주고 네. 그다음에 메디칼 같은 것도 리커버리가 안 안 들어오고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그거를 혜택 받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손해 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 해야지 하다가 또 이제 운명은 제천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40대까지는 뭐 변동성이 되게 많지만 예, 예. 50대 이후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무조건 집을 빨리 이렇게 신탁했다가 네, 놓으시는 게 트러스트가. 네. 여러 가지로 절세 효과 및 혜택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르셔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걸 네, 해놓지 네. 않으셔서 나중에 혹시 자녀분에게 물려진다 하더라도 그때 또 그 받는 게 그럼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프로베이션 가는 기간에 그 변호사비부터 시작해서 그때 텍스 가서, 관계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메디컬까지 온다 그러면 이게 네. 받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네. 특히 네. 메디칼 받으신 분은 본인은 재산을 남겨놓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프로베이크 과정에서 정부가 다 가져가고 그렇죠. 자식이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로베이트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음. 그 신탁의 재산을 명의를 옮겨 놓음으로써 그러면 신탁은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제 리타이먼트 펀드가 돈이 뭐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주식 계좌나 그런 리타이먼트 그 펜션 계좌에 있으신 예, 예, 분들도 예. 있어요. 그런 분들도 현금 재산도 다 프로베이트 콜트 가는 거예요. 오, 그런 분들까지 어떤 전부 분들은 다. 부동산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현금 남겨놓은 거는 뭐 나눌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 재산 자체가 이제 그 프로베이트 콜트로 넘어가는 기준이 모든 자산의 합계예요. 그렇죠. 남겨놓은 그렇게 모든 되니까. 재산의 합계이기 때문에 이제 리타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주식 계좌나 은퇴 계좌도 신탁 이름으로 다 저희가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펜션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그것도 그쵸. 아니네. 그건 아니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그 리타이먼트 펀드나 펜션 이런 거는 그 자체에 내가 수혜자를 정하는 옵션들이 다 있어요. 예, 예, 예. 베네피셔리. 예. 네, 그러니까 베네피셔리를 미리 정하면은 제 얘기는 꼭 신탁에 안 가 있더라도 이렇게 그 베네피셔리가 베네피셔리한테 정해져 있기 가니까. 때문에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생명보험 같은 거 예, 예, 또 예, 이런 예. 그 펜션 이런 것들이 내가 죽으면 뭐 누구한테 간다. 어떻게 간다. 주라 이렇게 다 정하는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죠 현금 그렇겠네요. 유동자산은. 예, 예.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유동성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알아야 되는 사안 같고요. 네. 오늘 워낙에는 이제 아까 있는 부부 특히 부부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조인 테넌스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오늘은 다는 커버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 가정법 조항 2640 조항이 있어요. 네. 어. 2640 조항. 네. 네네네. 그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벌었던 돈에서 다운페이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다운페이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만약에 허스밴드 와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허스밴이 자기가 결혼 전에 세이브 해놨던 돈에서 네. 만약에 50만 불짜리를 사는데 10만 불을 다운을 했어요. 네. 10만 불 다운을 하고 5년을 살다가 50만 불짜리가 70만 불이 됐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혼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만약에 조인 테넌스를 해놨어요. 오. 그러면 조인 테넌스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공동으로 넣었으니까 반반이야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고 50이 계시는 50대를 거죠. 하라고 그렇죠. 있죠. 예. 근데 그게 반반은 맞기는 맞는데 일부는 뭐냐면은 2640 조항은 뭐냐면 그 집을 다운페이 했을 때 돈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별도 재산으로 다운페이 했거나 예. 또 집을 샀는데 뭐 방을 하나 늘리느라고 돈 5만 불 또 썼어요. 그러면 그게 홈 임프루브만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홈 임프루브 한 돈을 결혼 기간에 세이브할 돈이 별로 없어서 나 결혼 전에 세이브해놨던 돈으로 5만 썼다. 불도 썼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집을 사거나 임프루브 하는데 트레이싱이 가능한 별도 재산은 반반이기 전에 먼저 리임버스를 해주고 오. 나머지 돈을 나눠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거는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레이싱이 가능한 별도 재산은 예, 예.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고. 제외하는데 자동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 룰을 몰라요. 제가 보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가정법 변호사조차도 몰라요. 오. 오. 네,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냥 이제 무조건 반반씩 낳는 그러니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면은 나중에 알면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미 다 사인해서 판결이 다 나고 끝났는데.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더 돈을 15만 불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는 너무 늦어서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두 부부가 이제 뭐 재혼을 하시거나 해서 내가 일단 갖고 있는 뭐 해서 네. 그 부분을 홈 임프로먼트에 투자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네네. 다 그런데 이제 사라지는 부부가 거죠. 재산이 이렇게 라이트 오브 서바이벌십이 있는 생존권이 있는 공동 재산으로 하면은 많은 부분은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또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왜 상담도 가죠. 네네, 뭐가 의문이 궁금해야지. 들어야. 그러니까. 뭐가 있나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의심을 하는데 이름을 넣으면 반반이지 한국식으로 이렇게 그쵸.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근데 이혼할 때도 음. 변호사한테 돈 들고 왜가 그냥 어디 간단한데 법무 처리하는 데서 우리 둘이 합의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모른 상태에서 합의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땅을 자주 치시죠. 보는 거예요. 네. 아셔야 네.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은 간단한 부분만 얘기했지만은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예. 5월 말스되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결정한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그 이혼법에 다 많이 적용되는데 오. 제가 얘기한 건 아주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론 페이먼 하면 온금 까가고 예, 예. 온금 까는 부분은 또 커뮤니티 프로퍼티다. 뭐 그 프로퍼티에 관한 비율이 어떻게 돼서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 이런 게 또 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네. 그 오. 말스텐이라는 분은 스탠퍼드 교수였는데 네네. 자기가 부부가 이혼할 때 먼저 판결 난 거에 이의를 제기해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그런 밸류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계산해서 재산 분할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네.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네네. 제인정 그리고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하시죠.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답변해 주세요, 변호사님. 주택 부부 소유권 방식을 영주권자는 조인트 테넌시보다 커뮤니티 프로퍼리 그 서바이벌십이 부부 1인 사망 후 상속할 때 더 유리하다 하는데 맞는지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사실 불법 체류자도 전부 다 부동산 사실 수 있습니다. 오. 한국에 계신 분도 에스따라 와서 돈만 있으면 다 모든 부동산 사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상담을 한번 다시 그러셔야 받아보시면 되겠다. 경고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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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가 213-738-0928, 213-738-0928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네, 진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답인 그렇죠. 거죠. 내 상황과 네. 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네. 네네. 이런 권리들을 또 포기하는 뭐 이런 웨이버 서류들도 다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권유계약서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항상 힘드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얘기를 듣다 보면 아쉬워요. 금방 가요. 네. 이게 워낙 또 방대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고 또 권리를 포기하는 거를 제가 작성해 준 경우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부가 사이 좋을 때 그러니까 빨리 서류를 아이고.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